예, 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의 어쨌든 시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몇몇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시간, 그리고 몇몇 종목들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였죠. CPI 발표가 있어지면서 7.7% 나와주면서 아우주 시장에서 강력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모든 주식방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두 축제 현장을 뭐 즐기고 있고 만끽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목요일 날 한 7.4%, 7.5% 정도 올랐었고, 네. 그다음에 어, 금요일까지도 1.8% 오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9%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서 정말 땡큐죠. 그리고 뭐 코스닥 감사합니다. 코스닥도 아주 강력하게 한 5%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3%의 갭까지 형성될 정도로 한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정말. 그리고 뭐 니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 진짜 요것도 니케이도 거의 한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쉐쉐 항생, 쉐쉐 한 5% 정도, 또 5%가 아니네요. 한 10% 가까이 올랐네요. 정말 강력한 상승.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 FTX 사건이 터지면서 너무 강력하게 급락을 했었죠. 이러면서 이 안타깝게 만약 이 FTX 사건만 없었더라면 사실 정말 떡상 갔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쉬운 타이밍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회복하는 상황이긴 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일단 FTX 거래소에 어쨌든 그 상장 철회라든가 뭐 조금 파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해결이 되어야 조금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매크로적으로는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피크아웃 논리가 이제 우세론으로 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꺾였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이 달러 인덱스가 제일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가 좀 꺾여야, 그래야 확실하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꺾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21년도부터 쭉 보면 일단 상승 채널 한번 탔어요. 상승 채널 한번 탔고, 이 상승 채널을 또 가속하는 가속 채널까지 탔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역대급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0년에 한 번 있다, 뭐 20년에 한 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기본 상승 채널의 가속 채널까지 밟은 채널인데, 드디어 이 가속 채널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하지만 다음 주 주봉 마감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너무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또 다시 바운스가 한 번 또 일어날 거예요. 한 뭐 기대되는 수치 정도 한 109에서 108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는 조금 반등을 나올 건데, 그래도 이 큰 주봉을 절반 50% 이상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꺾였다라고 봐도 되는. 예, 그러면 이후에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요게 요 정도까지 반등 나오고 다시 꺾인다 하면 뭐 요렇게 좀 안정화되는,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런 쪽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들이 확실히 좀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너무 또 강하게 있어도 나스닥도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도 주봉으로 제대로 꺾였죠. 제대로 꺾였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모르직다죠, 진짜. 요것도 다시 말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10년물 국채가 4점대 4.2 정도에서 3.85까지 꺾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나스닥 우리 한번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와이코프 축적 모델로 거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와이코프 축적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하락장에서 굉장히 유효하고 저를 큰 수익을 내줬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PS 지점, 뭐 SC 지점, AR 지점, ST 지점, AR 다시 ST 리테스까지 이제 나오는 지점인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제가 또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와이코프 축적 모델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일단은 되게 중요하신 부분은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매매 어쨌든 시나리오로 잡았던 게 ST 리테스트, 여기가 완전 저점일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이전의 하락점을 절대로 깨지 않을 거다. 왜냐면 여길 깰 경우에는 아예 시장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 지점, 이 ST 지점의 리테스트 지점까지는 깨지는 않을 거다. 다만 빠르게 찍고 내려가거나 찍고 올라가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다행히 그 지점을 어쨌든 지켰습니다. 이 지킴으로써 어쨌든 파동을 연장시킬 수 있고, 엘리엇 파동으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저점을 지켜줌으로써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제일 중요한 지점은 사실 1500이었는데 1500을 빠르게 뭐 찍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TQQQ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 대부분이 좀 다 수익권으로 바뀌어서 어쨌든 플러스로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보라색 점들, 이전에도 한번 이건 이미 시나리오를 잡아놨는데요. 이 보라색 지점을 바탕으로 조금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한 번 이미 한 30%에서 40% 정도 매도를 한번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했었고, 이번에 또 한번 이 거의 보라색 지점 11,300에서 11,500 사이를 도달 쯤에 조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이 보라색 지점까지 갈 수 있냐 없냐는, 요거는 조금 뭐 상황적인 뭐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저항은 이 지금 현재 이 보라색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동평균선 120, 뭐 대이 이동평균선이죠. 2평선이라고 하죠. 예, 그 지점에 지금 도달한 상태고, 이 도달한 상태가 지금 강한 저항으로 조금 인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어쨌든 이 지점이 매물대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시나 11,500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는 가볍게는 숏을 들어갈 건데, 이 숏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반도체 쪽에 숏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지수로 들어가지 않고. 예. 일단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이 지금 여기 11,300에서 11,500까지 올라오는 지점이 일단은 강한 저항대다. 매물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다. 순환매매가 어떻게 되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주, 요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장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굉장히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장이었어요. 여기 일단 안전한 매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형주를 끌어올렸던 그 자금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새어나가고, 또 이제 눈치만 보고 있던 중소형주나 소형주들, 테마주들이 활기를 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 시기를 굉장히 이 순환 매매가 한번 돌고 나서, 이거 뭐 스타키 돌리듯이 한번 싹 돌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드라이빙 포스,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남아 있으면 마지막 파동 올라갈 거거든요. 요 파동은 지금 강력할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들 털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 꺼지지 않았잖아요. 꺼지지 않았는데 여기 12,200대를 뚫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를 뚫으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 12,200까지 뚫으면 이때부터는 다시 재반등,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페이지 2에서. 그렇기 때문에 12,200선 정도에서 얼추 상승을 마무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또 다시 흐지부지 하면서 다시 한번 ST 지점을 리테스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와이키키 모델을 적용한 와이키키는 와이코프 모델을 적용한 어쨌든 매매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 저는 순환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한번 다음 주 중에는 굉장히 활개를 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중소형주랑 테마주들 중에 조금 거래량이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차트적으로 눌려 있는 애들 조금 이런 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한번 뭐 지금 뭐 친구가 한번 추천을 해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뭐 미국 주식인데 뮬렌 오토모티브라고 뭐 전기차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조금 눌려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눌려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 아직 전혀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18 EMA도 지금 돌파도 못했고 60 EMA도 벌려 있고 120 EMA도 저 위에 있고 굉장히 미친 듯이 하락을 했던 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테마주죠. 예, 장난질을 했던 이렇게 막 요런 주식이었어요. 이런데 지금 뭐 거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 마냥 지금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이런 테마주죠. 작전주고 뭐 테마주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재밌어 보입니다. 지금 1시간 봉으로 최근 걸 보면 차트들이 조금 뭔가 좀 꾸물꾸물돼요. 꾸물꾸물돼요. 지금 18EMA가 올라오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입니다. 올라오고 있고 62EMA랑 그 120시간 MA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 정배열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순간들. 보통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미 바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 바뀌려고 할 때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수익을 좀 많이 걷어왔습니다. 근데 이 차트가 지금 굉장히 조금 이쁜 차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 요 넥라인만 잘 뚫어주면 예, 굉장히 지금 발사대를 형성을 하고 올라갈 거거든요. 패턴 매매적으로는 헤드앤숄더 느낌이에요. 이런 헤드앤숄더들이 지금 헤드앤숄더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면서 조금 발사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면 지금 얼추 한 3.7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소액 정도로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하로만 해가지고 한번 단타를 치어서 한 20% 정도 한번 수익을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헤드앤숄더에다가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부족해요. 부족한데 한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거래량 붙는지 이거 한번 거래량만 붙으면 이제 그냥 터질 종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약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요런 중심으로 지금 순환 매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좀 주의하시는 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볼게요. 역시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에서 얘기했던 테슬라 한번 볼게요. 음. 테슬라가 정말 안 좋죠, 사실. 음. 테슬라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주목까지는 봐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CPI 발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줬지만 하지만 삼각수렴 안으로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이 안으로 꼭 들어와줘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요게 이제 리테스트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한 220달러 정도까지 리테스트하고 바닥으로 꺾어 들어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 주 주봉까지 밑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혹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220달러를 페이크처럼 올라칩니다. 올라가고 다시 바닥으로 꼬꾸라지게 하는 그런 무빙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게 보고 테슬라 홀더들은 조금 만약에 여기 못 들어간다, 삼각수렴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 큰 삼각수렴 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인 애플 한번 봐야죠. 애플. 애플이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보면 탑 패턴이라고 하죠. 가장 위쪽에서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위쪽으로 잡고 있고 이게 이제 꼭대기라는 지점들을 조금 양상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나스닥의 강력한 상승과 버팀은 요 테슬라와 애플이 버텨줘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주들 다 한번 꺾였었죠.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엔비디아도 그랬고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꺾였는데 유일하게 안 꺾였던 게 애플하고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가 제일 안 꺾였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꺾였고 애플도 꺾일 분위기로 지금 가다가 다행히 CPI 호재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넥라인 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넥라인 어디라고 봐야 되냐면 이 라인입니다. 지금 135에서 140달러 사이 여기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한 큰 매물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상승했을 때도 항상 여기 꼭대기로 잡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할 때 버틴기는 곳들이 이 135달러에서 140달러 사이입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게 이제 상승 채널들 이제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 상승 채널도 꺾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여기 이제 아까 윗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지대 120 주 이평선도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 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바로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타겟은 한 125달러에서 124달러까지 여기까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여기 뚫리면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의 또 다음 하락 채널 타겟까지 가는 예,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게 이 나스닥을 좌지우지하는 큰 대형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과연 버텨주느냐. 근데 애플을 만약에 상승 쪽으로 본다. 상승 쪽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 지금 굉장히 큰 저항이에요. 첫 번째로는 18주 이평선, 이 60주 이평선이 다 이쪽에 모여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이고, 그리고 데이로 봤을 때도,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 120, 다 저항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봐도 한 155달러 정도. 이전의 고점이죠. 전고점까지가 사실 맥시멈이고 현실적으로는 151 정도만 찍어도 애플은 일단 지금 위기는 넘겼고 상방은 요 정도까지가 아닌가. 여기까지만 버텨주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요 정도 선에서 기어가는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그나마 제일 낫다. 그러다가 뭐 나중에 애플카 이슈라든가 뭐 터져가지고 위로 상승하는 방향이 아닌 이상 어쨌든 단기간으로는 지금이 거의 고점에 가깝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고 155달러 정도 155달러 정도 선까지 그 정도로 타겟을 잡고 약간은 비중을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좀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반도체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AMD도 진짜 많이 올랐죠. AMD 같은 경우는 데이로 봤을 때는 18하고 60 이평선을 다 꺾어줄었고 이 하락 채널 돌파하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샤크패트처럼 위에 잠깐 빼고 올랐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요 모양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 72달러에서 83달러
요 지점 혹은 요 지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단 72달러. 지금 현재 딱 저항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를 뚫어줘야 다음 79달러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기는 단기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뭐죠? AMD였고,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이 뭐였지? 이름이? 어, 아마트인가? 아마트? 잠시만요. 아마트. 아마트. 죄송합니다. 아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역해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전고점에 거의 가까웠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 만들어 본 거고, 전고점에 거의 다다랐거든요. 지금 이 전고점이 굉장히 또 큰 지지대이기 때문에 또 저항 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아마트 같은 경우 추세 전환했습니다.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점, 저항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살짝 빼꼼했다가 또 바닥을 조금 기어가주면서 오른쪽 어깨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이 그림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금 상승 전환 트렌드로는 확실하게 전환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죠.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는 사실 오히려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이게 골든 크로스에 대한 오해가,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 무조건 다 올라가냐?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만들어질 때는 살짝 꺾입니다. 꺾이고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 어쨌든 만드는 요 뭔가 오른쪽 어깨를 약간 만드는 굴곡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SM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는데 딱 저항 지점, 예, 강력한 저항 지점들 계속 도달했고, 엔비디아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지금 어쨌든 이 채널,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채널 거의 꼭대기가 거의 다 왔죠. 170달러 정도, 170에서 60, 169달러 정도, 요 정도 선인데, 요 정도 선이 하락 채널의 전반적인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반도체 쪽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반도체가 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저는 조금 반도체 역으로 숏으로 지금 들어가는 ETF, 이 속스, 예, 썩스죠, 썩스, SOXX, 요거를 지금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속스를 지금 타이밍이 한번 오는 것 같아서, 요게 이제 3배짜리거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의 반대로 가는 3배짜리여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어쨌든 이 3배짜리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한 2, 3주간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그동안의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받아 먹어 보려고 또 단타, 다음 주 단타를 속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플, 테슬라 같은 나스닥 시총 2개, 가장 큰 애들, 나스닥을 이끄는 아이들 2명이 어쨌든 조금 상태가 메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환매, 분명히 지수는 당분간 조금 머뭇거릴 것 같아요. 지수는 머뭇거리고 대신에 순환매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중소형주나 테마주들 아주 활개를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반도체 쪽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올 만큼 충분히 올라왔다. 예, 아주 강력한 반등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조정이 와도 전혀 무방한,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도체 쪽은 신규 매수보다는 어쨌든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또 지켜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